내일 새벽 노팅엄전을 앞두고 토트넘에 또 충격적인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메디슨의 공백을 메꾸던 로셀소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 최종 확인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누가 부상을 입힌 것인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에릭 다이어가 소환이 되어 팬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다시 날아야 하는 주장 손흥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노팅엄전에서 해트트릭이라도 달성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토트넘의 로셀소가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토트넘 팬들과 언론이 취재한 결과 포스텍 감독이 인정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벼락같은 슈팅으로 득점까지 했고 최근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준 로셀소입니다. 로셀소는 메디슨이 빠진 상황에서 지난 에스턴 빌라전과 맨시티전에서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노팅엄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텍은 이번 주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아직 부상 정도는 모른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노팅엄전을 앞두고 큰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내일 새벽에 열리는 노팅엄전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기세를 계속 올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득점왕 레이스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로셀소가 결장하게 되면서 손흥민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의 훈련 시간에 또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에릭 다이어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훈련장은 그동안 부상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는가라고 분노할 정도입니다. 특히 그동안 토트넘의 훈련장에서는 에릭 다이어가 동료 선수들에게 거칠게 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다이어는 그동안 훈련 중에 은돔벨레와 손흥민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에게 부상을 당해서 훈련과 경기에서 제외된 동료가 한두 명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은 다이어를 호러의 내부 파괴자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최근까지도 일단 다이어를 훈련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로셀소의 부상 상황을 공개해라라고 주문하는 이유가 혹시 또 다이어인가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이어가 또 로셀소의 발목이나 정강이를 걷어차서 부상이 일어난 것이라면 다이어에 대한 테러가 일어날 분위기입니다. 결국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토트넘은 다이어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숨겨야 할 분위기입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의 다이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에릭 다이어가 출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팬들 사이의 호러의 내부 파괴자 다이어의 출전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행히 로메로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이어는 다시 벤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다이어가 감정이 상했고 팬들이나 언론들과의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로셀소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다이어가 또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팬들 사이에는 포스텍 감독이 구단 관계자들에게 다시는 에릭 다이어가 그라운드에 나오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현재 토트넘의 센터백 자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을 더 확보해달라고 애원했다는 주장입니다. 팬들은 포스텍이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포스텍 감독이 이렇게 에릭 다이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겠지만 에릭 다이어가 출전해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래저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이 빠지는 1월을 대비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1월에 판더벤과 메디슨이 반드시 출전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소문으로는 판더벤은 손흥민이 빠지게 되는 메뉴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회복도 빨라서 메뉴전부터 함께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하는 오키프 기자는 자신의 SNS에 판더벤이 개인 운동을 시작했다, 회복 수준을 높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월 출전을 장담하지 않고 재활 중이다라는 표현만 했습니다. 그러나 알려지기로는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지는 1월 메뉴전에 반드시 판더벤과 메디슨을 출전시킨다는 목표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판더벤과 메디슨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현재 그들은 벤탄쿠르, 솔로몬, 필립스 등 다른 부상자들과 재활을 진행 중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은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후에
나는 애시당초 손흥민을 오래 알고 지냈다. 그의 재능은 프리미어리그와 세계 축구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재능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최고의 선수이지 않느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칭찬을 보탤 것도 없을 정도이다라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텍 감독은 그렇게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손흥민에게 놀란 점이 있다라며 보탰습니다. 포스텍은 그나마 놀라운 점은 이번 시즌 주장으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잘할 줄은 몰랐다라고 극찬을 보냈습니다. 주장의 역할까지 잘 알 정도로 완벽한 축구선수이다라는 극찬에 극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1월에 아시안컵 출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책임과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월에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이탈하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손흥민이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토트넘은 그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영국 풋볼인사이더는 손흥민은 자신의 남은 커리어를 토트넘에 맡기고 싶어 한다. 그리고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엄청난 재계약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일단 현재 계약의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해서 2026년 6월까지 붙잡아 두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손흥민과 완전히 새로운 장기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계약은 클럽 주장으로서의 지위를 반영해서 대폭적인 연봉 인상이 될 것이며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과 2번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입성할 당시 5년 계약을 맺었다가 2018년 여름에 2023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여름에 2025년 6월까지 재차 연장했으며 최대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 옵션 조항을 두고 영국 현지 의견과 관측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년 옵션을 발동하고 난 이후 추후 지켜보고 또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러다가 손흥민을 실제 놓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년 옵션 조항 이후 손흥민이 사우디나 다른 구단으로 갈 경우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적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일단 1년 옵션 조항을 발동한 상태에서 내년 시즌에 손흥민이 지금과 같은 활약을 한다면 토트넘이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지 언론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활약과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1년 옵션 조항을 철회하고 장기 재계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손흥민을 놓고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레비 회장뿐 아니라 토트넘 관계자 모두 천벌 받을 것입니다.